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극 개국 국민 이진아입니다. 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 이 사건이 언론의 기획 폭로로 시작해서 기획 수사로 이어졌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하고 그 당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 대통령 사건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는 그런 걸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이 책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신동 기자하고 윤석열 검사가 만나가 이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이 사실을 이번 사건의 최초 허위 제보자인 고영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진동 기자와 윤석열 검사의 만남을 고영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 김수현 녹음 파일입니다. 김수현 녹음 파일 속 고영태와 김수현이 주고받은 그 녹음 파일 속에 이진동 기자가 신정아 변장균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만나고 있다 하는 내용이 그 녹음 파일에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신정아 변장균 사건을 수사한 검사, 그게 바로 윤석열 검사입니다. 그래서 최수원 피고인의 변호인 이영재 변호사는 이제 항소심이 열리면은 이진동 기자를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내가지고 윤석열 검사와 사전 논의한 그런 부분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문할 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인간들이 큰 거 하나 물었다고 난리가 났네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25만 페이지 넘는 기록이 방대하고 그리고 쟁점도 많았기 때문에 참 이 놓친 부분이 많았습니다. 최수원 피고인 1심 사건에서. 그런데 이제 1심 판결문에서 어느 정도 쟁점들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이 핵심 쟁점들 그 중심으로 변론을 해 나가면서 대통령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 하는 것이 이경재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들의 그 생각입니다. 고영태는 책 안 냈나요? 책 세 권만 갖다 놓고 뭐 하면은 딱 될 것 같은데. 아직 뭐 고영태까지는 책이 안 나왔고 제가 지금 책 4권만 올려놨는데 나중에 이게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제 항소심 재판입니다. 이제 최수원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최수원 피고인 사건이 뭡니까? 결국 대통령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대통령께서는 지금 그냥 이 재판을 거부하시고 일체 지금 뭐 재판에 대해 가지고 발언을 안 보이시고 계시지만은 최수원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면은 결국 대통령 사건도 다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준비를 잘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영재 변호사님하고 그 변호인들하고 계속 제가 접촉을 갖고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최수원 피고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 제3부에 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사 제3부 재판장이 조영철 부장판사입니다. 아, 조영철은 제가 잘 알아요. 아니요. 조영철 부장판사, 예, 그분인데, 그래 되니까 이영재 변호사가, 고법 형사 3부에 배당되는 거는 이건 잘못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3월 7일 날 조영철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법원에다가 제기를 했습니다. 3월 7일 날. 원래 이렇게 배당되는 건 어떤 방식으로 배당이 되는 거예요? 배당에 대해서는 지금 뭐 법원의 공식 입장은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경재 변호사 쪽에서도 제일 우려했던 게 고법 형사 3부, 고법 제3부 여기 가면 안 된다 했는데 그 재판부에 배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도 이 재판부 전체를 소위 기피하겠다는 게 아니고 조영철 재판장 이분만은
안 된다. 재판에서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걸 법원에 냈어요. 자, 그럼 조영철 재판장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기피 신청 이 당했을까요? 조영철 재판장은 소위 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사건, 그러니까 일명 그 블랙리스트 사건 하는데 그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 버린 사람입니다. 자, 1심은 뭐냐? 시장님, 조윤선 그렇죠. 장관이 예, 나온 그 그 사건, 재판이었잖아요. 예, 그 재판이죠. 그러니까 1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계층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므로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하지 않는 거, 그럼 대통령의 정당한 국정 수행이다. 그래서 대통령하고는 관련이 없다.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런데 조영철 판사는 대통령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죄가 있는 것처럼 항소심에서 그런 판결을 내린 분이에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최소한 피고인으로서는 왜 기피 신청을 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정유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유라가 이화 여대에 체육 특기생으로 소위 진학한 데 대해 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업무방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1심을 하고 이제 2심에 갔는데 2심 재판부가 이 조영철 부장판사입니다. 그 조영철 부장판사는 최소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그 선고한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최소한 피고인의 항소심을 맡게 되면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변호인 측에서 아주 장문의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장문의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장 개인에 대한, 재판부 전체가 아니고 재판장 개인에 대해서 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문의 기피 신청 이유서, 저도 대충 내용을 압니다만은 한 법관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제가 이거 자세히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법원은 별도의 재판부를 꾸립니다. 별도의 재판부를 꾸려가지고 이게 기피 신청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걸리리라고 이제 제가 보고 있는데 자, 만약에 이 재판장 기피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준다? 그럼 법이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기피 신청의 결과, 그 결과도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원에서 받아준다면은 아주 좋은 거고, 아니면은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 낸 그 장문의 기피 신청 이유서에 보면은 결론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은 조영철 재판장께서 스스로 이 재판은 내가 마치 못하겠다, 이런 거를 기피라고 회피랍니다. 재판장이 내가 이 재판을 마치 못하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회피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그런 대로 조영철 재판장이란 그분만 배제가 되면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 정도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켜봐야죠. 이재용 부회장 그 상고심에서 그 판사분도 항소심에서도 그 분이 정형식 재판장님, 예. 아니요. 누구? 항소심에서도 그 동참 관계 이런 게 있다고 그분이 그만뒀다고 하는 얘기 들었거든요. 아니, 그거는 뭐냐면 상고심에서 대법원에 가는 네. 상고심에서 이재용 부회장 쪽의 한 변호인이 네. 전직 대법관이 되다 보니까 이 전직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에게 어떤 무언의 압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 바람에 그분이 이재용 그 부회장의 상고심 그 변호인에서 빠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이대 학사 그 관련 선고 때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했고 예. 최소원 씨가 그 코치단한테 식사하라고 30만 원 준 거 갖고 그거 갖고도 언급하는 거 보고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혔었어요. 그 사건은 나중에 대통령 사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안 해드린 건데 나중에 그 사건도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받아들이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항소심 재판부가 변호인 측이, 최소한 피고인의 변호인 측이 요구하는 증인들, 예를 들면은 이진동 기자, 김의겸 기자, 윤석열 검사,
그리고 또 하나가 이현정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이현정이라는 여자가 이 김수현 녹음 파일을 보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는 1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이 됐으나 결국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불러가 법정에서 진술을 듣는다면 대통령 사건의 이 객관적 진실, 그건 서서히 드러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경재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니까 최소원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3월 중순쯤에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 중순쯤에. 그러면 항소이유서에 보면은 결국 최소원 피고인의 항소이유지만은 사실상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소이유서를 입수하는 대로 제가 그 내용들도, 그러니까 핵심 쟁점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 사건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윤석열 검사하고 이진동 기자하고 엄청난 접촉을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면서 어떤 불법적인 그런 거는 발견이 안 되나요? 그 두 사람의 뭐 만남 자체에 대해 가지고야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이진동 기자 이 책에 보면은 참 아주 눈길을 끄는 대목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 책에 이진동 기자하고 윤석열 검사가 만난 날짜가 나옵니다. 만난 날짜가 나오고, 다음 이 책에 이진동 기자가 윤석열 검사한테 법적인 자문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만난 날짜가 어떻게 되냐? 2016년 6월 12일 날에도 이진동 기자가 윤석열 검사를 만났고 7월 9일에도 만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6월 12일에 만났고 7월 9일에 만났구나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이런 기록을 볼 때는 날짜만 볼 게 아니고 그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재판 기록 같은 거 볼 때는 그냥 10월 29일 이게 볼 게 아니고 10월 29일이 무슨 요일이다, 일요일이다 아니다 하는 것도 이 사건 이 전개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진동 기자는 우 기자님한테 딱 걸릴 줄은 몰랐나 봐요. 그래서 2016년 6월 12일이 무슨 요일이냐? 일요일입니다. 6월 10일 일요일. 2016년 7월 9일은 무슨 요일이냐? 토요일입니다. 아니 주말 아닙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아니 검사도 쉬어야 되고 기자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두 사람은 휴일인 노는 날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났을까요? 이건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 검사의 근무지가 대전고검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전고검에 근무하니까 평일에는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진동 기자가 대전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평일에는, 이 책에도 보면은 이진동 기자는 평일에는 하루에 한 번꼴로 전화를 했다. 전화 통화를 했다.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주말 되면 서울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 올라오니까 만난 거예요, 이걸. 자, 그래서 이 두 이진동 기자와 윤석열 검사가 주말에 만난 거, 이것도 제가 이제 하나 알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진동 기자가 이제 윤석열 검사한테 이 자문 받음, 그리고 만났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난 뒤 이유. 그래서 뭘 하나 물은 거예요, 법적인 거. 뭘 물었느냐? 의상실 CCTV 영상을 보도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고 윤석열 검사한테 물었던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는, 자, 확보한 영상이 CCTV로 촬영한 것이 맞느냐? CCTV를 설치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 여러 가지를 쫙 물어보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진동 기자가 이 7월 9일 날 2016년 7월 9일 만남에서 이 CCTV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거는 CCTV를 설치했다는 그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은 그런 약간의 과실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과태료 처분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고영태, 이 CCTV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고영태가 안내판을 안 붙였다는 그 과태료 정도 물지 법적으로 그 이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 라고 확언해 주었다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태 같이 매장에 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그러니까 거. 고영태가 소위 말해가지고 임대인으로 했던 그 사무실에 제가 설치했으니까 다만 이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 안내판 안 붙인 거 가실 외에는 없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검사의 이 답변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왜? 검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취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큰 사건이 있고 하는데 정치적 중립 안 취하고 그냥 이게 보도해도 된다. 이건 상당히 잘못된 행위고 그리고 현직 검사라면은 이런 불법 행위예요. 동의도 안 받고 CCTV 설치한 거 이런 불법 행위를 알고 있으면은 당연히 현직 검사는 자신이 인지해서 수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검사에게 고발하든 이래서 알려주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검사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의 그런 행동들 이진동 기자한테 아무 문제 없다. 소위 과태료 정도 물면 된다. 라고 조언한 그 부분은 과연 저분이 검사가 맞을까? 이거 직권남용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직권남용. 예, 뭐 직권남용까지는 그렇고 그래서 검사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윤석열 검사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그건 뭐냐? 개인정보보호법.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직 공부를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고영태는 어쨌거나 그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최수원 피고인, 그다음 청와대 윤전초 행정관, 청와대 이영선 행정관입니다. 그러나 고영태는 이 세 사람의 동의를 아무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CCTV를 설치해서 이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을 했고 또 이 세 사람의 최서원, 윤전추, 이영선 세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신동 기자라는 제3자에게 유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신동 기자는 이걸 TV조선을 통해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벌칙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걸 제공한 사람과 개인정보를 또 제공받은 사람 그러니까 고영태, 이진동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자, 또 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이 법이 더 까다로운데 이 법이 또 어떻게 되냐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 알선한 자 그러니까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도 문제지만은 제공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알수록 된다. 윤석열만 딱 걸리는 거네요. 아직 제가 뭐 그런 뭐라고 단정을 못 찍겠습니다. 아니 뭐 이거 봐서 윤석열 씨고 정말 텔레비에서 그렇게 떠들었는데 어떤 종편에 있는 패널리스트도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배웠길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영태와 이진동 기자의 행위는 어쨌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만큼의 무거운 죄에 해당하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보도해도 좋다고 조언한 소위 그런 언지를 준 윤석열 검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가 이제 여러 이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해보니까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뭐 대통령도 뭐 사실 확인도 안 돼서 파면을 시켰는데 당연히 지금 이진동 기자가 자기 책에 딱 써놨으니까 윤석열한테는 당장 파면인 거죠. 아니 흥분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일단 그게 정보보호법 위반 고영태와 이진동 기자의 행위는 그 윤석열 검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법률가가 아니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은
고영태와 이진동 기자는 어쨌거나 정보보호법 제71조 위반이라는 거,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한테 대한 거는 전부 다 소문과 같이 그랬는데 이거는 이진동 기자가 확실하게 자기 책에 써놨으니까 뭐 당연히 저희는 홍보 나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리고 이진동 기자는 한겨레 그 김익일 만나갖고 미래재단 외에는 수다 떤 게 없나요? 또 무슨 정보를 그렇죠. 주고받았어요? 정보 준 게 많이 있는데 사실 기자가 자기가 취재한 내용을, 그것도 아니 자기 회사 소위 말해서 부장이나 데스크나 아니면 본부장한테 보고하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건데 이를 타사 기자에게 흘려준다? 취재한 내용을. 그건 참 기자의 취재 윤리에 그런 반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 책에 이진동 기자가 참 자기가 취재한 내용을 김의겸 기자에게 알려줬다는 내용이 아주 자랑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증거예요. 제가 인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진동 기자 이렇게 책에 써놓은 거예요. 김의겸을 만난 지 18일 뒤인 9월 20일, 바로 2016년 9월 20일입니다. 그래 두 사람이 만난 게 2016년 9월 2일 날 대낮에 종로에 있는 빌딩 지하에 있는 음식점에서 만나가 소주 9병 마신. 그 만나고 18일 뒤인 9월 20일 한겨레 신문 일면 톱에 대기업 돈 그던 K스포 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의 기사가 실렸다. 사면과 오면 두 개면을 통틀어 이어지는 기사를 썼다. 그리고 김의겸 기자 이런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감한 대로 한겨레가 최순실 이름을 들고 나오자. 그러니까 미르재단, TV조선은 미르재단 보도하면서 최순실 이름 안 쓴 거예요. 근데 한겨레가 최순실 이름을 들고 나오자 종천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종천이 오전에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자로 나와 이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호응하면서 최순실 의혹을 이어나갔다. 아주 신이 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엔 한겨레 일면 톱이 K스포츠 총회 회의록도 정관도 위조했다 라는 기사였다. 이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보도는 TV조선, 그래 이진동 기자 자신이 8월 3일에 보도했던 미르 K스포츠 재단 창립 총회는 가짜, 그 보도를 재탕한 데 불과하다.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지만은 참 이진동 기자 보도한 거 재탕한 데 불과하다. 이렇게 탁 책에 써놨어요. 그러면서 둘째 날 기사를 보고, 우리가 TV조선 보도를 재탕한 그 보도를 보고 물꼬를 튼 거를 축하할 겸 이진동 기자가 김의겸 기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언론사들이라서 난리가 김 선배 잘 돼갑니까? 하고 연락을 해보았다. 그러니까 김의겸이 그렇잖아도 실탄이 없다. 실탄 있으면 좀 주세요. 이 실탄이 뭡니까? 기자의 실탄은 뭡니까? 기사거리예요. 김의겸 기자 실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동 기자는 김의겸 기자에게 하여튼 점심이나 하시죠 라고 제의해가지고 두 사람은 종각 근처의 음식점에서 이번엔 소주를 딱 한 병만 시켜 한두 잔씩만 했다. 역시 또 이제 점심 때 낮술을 한 잔 먹은 거예요. 자, 이 분위기를 책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김의겸은 오후에 기사 작성을 앞두고 있어서 내색은 안 했지만 자리 정리를 서두른 듯 했다. 종로 YMCA 부근에서 걸어 종강역 근처에 다다랐을 때 소위 이진동 기자가 김의겸 기자에게 질문 하나 탁 던진답니다. 자, 왜 질문 던지느냐? 참 김의겸 기자가 지금 기사를 써야 되는 그 급한 와중에도 짬을 내서 종로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보내기가 미안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정말 그 의리가 눈물 납니다. 예. 그래서 이진동 기자가 김의겸 기자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국회 교문위에서 교육문화 체육위원회 교육문위에서 증인 채택을 새누리당이 안 해주는 거 알죠? 최경희 이대 총장입니다. 이하이대 총장. 최경희는 왜 안 해준다고 보세요? 하고 이제 이진동 기자가 김의겸 기자에게 이렇게 탁 질문합니다. 그리고 김의겸 기자가 그거야 뭐 이대 그 평생교육 단과대학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자기는 뭐 그것밖에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탁 하니까 이진동 기자가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그것 때문에 증인 채택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유라 때문에요.
정유라랑 연결시켜 보세요. 자, 이게 뭐냐? 정유라의 2대 입시비리, 그거는 이진동 기자가 김의겸 기자에게 취재 단서를 제공하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진동 기자 책에는 이 부분이 또 이렇게 또 적혀 있습니다. 자, 점심 때 김의겸 기자한테 정유라랑 연결시켜 보세요 라고 힌트를 준 그로부터 6일 뒤인 9월 27일 한겨레는 일면에 딸 지도 교수까지 바꾼 최순실의 힘이라는 정유라 학사 특혜 의혹 기사를 실었다. 이진동 기자가 쓴 책에 나온 표현이에요. 한겨레 이 기사는 이대생들의 시위에 기름을 끼얹었고 최순실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공부를 일으키는 단초가 되었다. 이진동 기자 그러면서 자기 반성을 또 하고 있어요. 뒤에 그때 보니까 이대들이 난리를 치고 학장을 감금을 하고 난리가 났던 때 아니에요. 그래서 이진동 기자 쓴 책에 이래 놉니다. 이 문제가 국민들의 정서를 그렇게 크게 건드리라곤 사실 나도 예상 못했다. 이진동 기자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최순실을 등장시키고 난 뒤 액세서리 아이템 정도로 이제 이 정유라 학사 비리 한번 건드리려고 쭉 생각하고 있었는데 큰 그림 속의 내관을 놓친 것이다. 정유라 학사 특혜를 먼저 끌어냈으면 어땠을까?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지가 나쁜 짓을 먼저 했으면 좋았다고 지금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자기가 먼저 정말. 정유라 이거 탁 못했으면은 특종을 한 번 더 했을 건데 이건 내가 참 판단 착오를 했구나 하는 부분을 이진동 기자의 책에 써놓은 거예요. 이대들을 그렇게 자극해갖고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벌리해놓고 그걸 자랑이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실관계를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걸 언급을 했냐면 정유라 이 학사 특혜 의혹, 한겨레 신문이 최초 보도입니다. 이 의혹은 이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엄청나게 충격을 줬습니다. 이게 태블릿 PC 조작 보도 그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아주 광범위하게 확산시킨 그게 정유라 학사 특혜 의혹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그 학사 특혜 의혹 기사는 과연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제보자 2대 교수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제보자의 말만 듣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아주 불성실한 기사입니다. 진짜.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정유라 학사 비리 이 의혹 기사 이걸 어떻게 취재했고 그 제보자가 누구고 그 과정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무렵에 새누리당 당대표 이정현 의원이 단식을 합니다. 그 무렵에 그 단식이라는 게 얼마나 대책 없는 행동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소위 한겨레 신문이 이 정유라 이 학사 그 대학 특혜 그분을 어떻게 취재했는지 그런 거는 한겨레 기자를 쓴 이 최순실 게이트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고 안민석 의원이 쓴 끝나지 않은 전쟁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은 안민석 의원이 소위 한겨레 신문 기자들 도와가지고 큰 특종을 하게 만들었다 하는 건데 그 기사가 어느 정도 사실이 아닌지는 제가 좀 자세히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책 내용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진동 기자의 책, 정의겸 기자의 책, 김의겸 기자의 책, 그 다음에 안민석 의원의 책, 그리고 여기에 다음에 노성일의 책입니다. 노성일 정조준. 책들 열심히 쓰세요. 이 책은 그들의 기록입니다. 절대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을 과시하기 위해 쓴 책들, 이 책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을 줄은 아마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설마 법정에서 아니라고는 얘기 안 하겠죠? 다 사실이라고 떠벌리겠죠. 언론의 광란이 시작된 게 2016년 7월
TV조선 보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대한 거짓의 산이 박근혜 대통령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의 실체를 낱낱이 벗겨 온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 거짓과 진실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소위 거짓과 진실을 밝히는 그것이 대한민국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은 최근에 인터넷상에 저희들이 주소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주소는 true박1 그리고 .com입니다. 이 true는 뭐냐? true 진실입니다. 박은 뭐냐? PARK 파크, 트루 파크. 파크는 공원이면서 또한 프레지던트 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은 뭐냐? 처음 개설한 것이고 이제 저희 거짓과 진실하고 같이 힘을 합칠 사람이 있다면 2, 3, 4 계속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공원 트루박을 거짓과 진실은 유튜브하고 현재는 이게 연계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진실과 정의라는 카페와 이 연동시키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그 작업이 다 끝나면은 이 홈페이지 주소하고 제가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공원 트루팍에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판결문 그리고 헌법재판관 9명에 대한 민형사 소송 진행 과정 그리고 이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의 중요한 신문 조서들 그리고 재판부에 보낼 공개 질의서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많은 증거들을 이 진실공원에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과 진실 유튜브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대해 재조사가 제가 볼 때 반드시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저희들이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 빨리빨리 끝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우 기자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아 씨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